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64쪽에 제2절 개발행위 절차입니다. 그 개발행위 절차 등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셨죠. 여기 이제 표의 윗줄입니다. 그 절차요. 당연히 이제 허가 신청을 넣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겠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은 그대로 해야죠.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서 개발행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무너지면 안 된다. 주택법에서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또 있죠.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환경과 시설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각 법마다 추가되겠죠. 여기는 허가 신청 때 5가지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 계획서 5가지 사항이 조경환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곧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입니다만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5가지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5가지가 걱정되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허가 신청서와 계획서,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허가 신청서를 넣어야죠. 개똥의 할아버지가 3,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고 싶다고 치죠.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5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거꾸로 앞글자 하면은 조경환 위기가 됩니다. 웬 느닷없는 조경환 아저씨요. 느닷없는 조경환 아저씨가 아니라 여기 허가 기준에 4번과 5번 환경과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 환경과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 위험한 일 생기면 안 되죠. 이거 하는 거 이쁘게 하자고요. 경치도 이쁘게 조경, 나무도 심자는 거죠.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 세트로 가야 되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 세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도로가 있어야 경운기라도 다니겠죠. 비탈진 땅 너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축대 쌓아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다 써내는 겁니다. 좋은 얘기 써내는 걸로 끝이 아니라 다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죠. 포크레인 불러서요. 산 한번 깎는 거에 비하면 이런 거 갖추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아무튼 그것까지를 다 세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그 뒷문장과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생략합니다. 165쪽이요. 굵은 2번 의견 청취 후 허가 불허가 처분.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사적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공적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주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여기 3번에 공익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2번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공시설 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공시설이요.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 기반시설 54가지, 53가지 같은 얘기고요. 53가지 가운데 도로 등 공공성이 강한 27가지가 있죠.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시설 시행자가 건설하고 빌드,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가고 트랜스퍼, 건설한 자는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비용을 회수하며 돈을 번다. 오퍼레이트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공공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공짜면 뭐도 다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제대로 합당한 건지 의견을 들으라고요. 추진은 이런 거겠네요. 지금 여기에 여기 영질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는 거죠. 개똥이 아저씨는 도로를 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냈습니다. 개똥이 아저씨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도로면 됐다고요. 근데 이 지역 공공시설 관리청은 이 지역 도로망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를 여기다 붙인다. 더 엉망이잖아요. 무슨 소리 여기다 붙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깔끔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박스에 있는 내용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겁니다. 박스에 있는 건 공공시설 귀속, 표 첫째 줄이요. 개발행위하며 공공시설 설치한 자가 예를 들어서 새 도로 만드는데 70억이 들었습니다. 종래 공공시설, 귀속 범위와 귀속 시기요. 종전도로 부지를 매각했을 때 100억이 생긴다고 치죠. 세 번째 간에 새 공공시설은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어디 뭐 산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갯길들 자주 많이들 있었죠. 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산 넘어가고 또 뭐 산꼭에 넘어가다 보면 또 호랭이 앉아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터널을 뚫고 해서 새 도로를 만든다고 치죠. 그래서 새 도로를 만듭니다. 새 도로 만드는데 70억. 그냥 뭐 편하게 해요. 그러면 이 종전부지를 배가했을 때 면적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럴 테니까 그게 한 100이 된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근데 이 새 공공시설을 만든 게 그러니까 둘째 줄 행정청이 만들었다고 치죠. 행정청이 70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100 다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니까 100 다 가져가서 좋은 데 쓰겠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검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무튼 공사가 끝났음에 대한 확인은 해야죠. 그게 있고 나서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관청끼리 국가기관의 국가관리청에 통지한 때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음 두 번째요. 이 새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70이 들었다고 치죠. 종래권은 100입니다. 근데 이걸 만든 게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니자가 70 들여서 만들었는데 100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부정부패 비리가 생기겠죠. 얼마 어치만 끊어 가져가라고요. 70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 100 중에서 70어치만 끊어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셋째 줄 기억번 새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은번 관청의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관청의 아닌 자는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중공검사 받은 때에 그러니까 이 중에 70만큼을 행정청의 아닌 자가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귀속 시기의 초점보다도 비용의 문제겠죠. 행정청은 좋은 데 쓸 겁니다. 다 가져가도 되고 그러니까 행정청의 아닌 자는 70어치만 끊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하시죠. 굵은 3번. 지금 여기 허가신청 계획서까지를 보셨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왔고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죠. 3-1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개발이 허가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 안에 처리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점점 생략합니다. 다음 쪽에 셋째 줄이요. 참고사항으로 다음에 보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시면 역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로부터 15일 내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광시구는 개발인 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용 조각부 유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개발인이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죠. 조건을 건다고요. 조건을 건다는 건 뭐냐면 조경환 위기에 대한 조건이죠. 개똥의 아저씨는 허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 허가가 나가겠지. 그러니까 자기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조그맣게 써내서 냈을 겁니다. 관청에서 봤을 때는 아저씨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도로 1차로 갖고 아래 위 서로 경운기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래 위 경운기를 뒤로 넘기실 거예요? 도로는 2차로는 되셔야죠. 만드셔야죠. 여기 딱 흙 병사도 심하고 흙도 버글버글해서 이 정도 축대 갖고는 안 돼요. 축대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조건을 걸 수 있다고요. 개똥이 아저씨 노란 걸로는 불어갑니다. 빨간 것까지 하신다면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조건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고요. 호랭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게 조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똥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노란 걸로는 불어가고요. 빨간 것까지 한다면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허가 불허가 그러니까 불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관청에서 속에 생각하는 마음을 한 번에 얘기하는 거니까 절차가 훨씬 간단해지는 겁니다. 개똥이 아저씨한테도 큰 혜택이 되는 거죠. 도움되는 거니까 자랑스러워서 농지법까지 조건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괄호요. 밑에 둘째 줄. 허가 신청자가 7만큼 조경환 위기 계획서에 제출했다. 허가권자는 10만큼 조경환 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불허가를 하고 다시 허가 신청, 다시 불허가 등을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 첫 방부터 허가권자가 신청자에게 10만큼 하면 하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동점 그 아저씨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3-2번 허가 신청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3-2의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 전에 심의를 받지 않는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관계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행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변경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이요. 특별한 거는 넷째 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작은 1, 2, 3 있는데요. 작은 3번 한 예만 보시죠.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입니다. 그러면 이 30 곱하기 30 하면은 2만 7천이에요. 3만이 안 되죠. 31 곱하기 31 곱하기 31을 해야 2만 9,700 거의 3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토속 채취를 한다고요. 그러면 주사위 모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31m라는 거죠. 10m, 10층 높이입니다. 근데 어느 산이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반듯하게 된 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50m 잡으면요. 20층 높이의 산이에요. 20층 높이의 산. 뭐 상당히 큰 산이죠. 상당히 큰 산 하나를 다 깎아 없애는 그 정도로 할 때는 칠판 이쪽 보시면 이 5줄 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것만 갖고는 처리할 수는 없다고요. 엄청나게 큰 것 주변에 미치는 양이 큰 것을 할 때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도 거쳐야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렇다 하더라도 뻔한 경우에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168쪽에 3-3번 의제사항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 아시죠? 그냥 여기서는 그 표의 첫 번째 칸에 18가지다 라고 하는 것만 짚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 때 다른 것들도 서류 내면 같이 한 방에 처리해 준다. 굵은 4번 이행 보증금이 있습니다. 5가지가 걱정되니까 개똥이 아저씨 노란 거 빨간 거 다 한다고 해서 허가는 받아놓고 관청에서 봤을 때 A 아저씨 이 삼천 형질 변경안에서 다른 아저씨한테 팔아먹고 도망갈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행 보증금이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기반시설 설치 용조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걱정되니까 돈 묻어두세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1, 2, 3 공적주체입니다. 1번 국가지방자산체 2번 국세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3번 지방세 들어간 회사 지방조류를 정하는 공단체가 있죠. 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가닥 잡히시죠. 공법의 행위주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런데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고 이들은 믿을 수 있죠. 이들은 돈 묻어두지 않는다고요. 민간은 못 믿겠다. 또 부도파산 염려가 있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돈 묻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기반시설 설치 기후 필요한 용조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필요한 비용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행보증금 몇 10%요? 20%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건축법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입니다. 주택법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3%입니다. 땅은 한번 손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20%큰 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이행 보증금이니까 현금이 원칙 아니면 보증 서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중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를 반환한다. 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묻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노란 거 빨간 거 다 했다고요. 그러면 돌려줘야죠. 맞습니다. 돌려주는 건 당연합니다. 참고로 그 아래 표에서요. 이행보증금과 이행강제금이라고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달라요. 보증금입니다. 어디 뭐 월세 때도 100% 월세도 있지만 보증금 끼고 월세도 있잖아요.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쓸 거예요. 그런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이요. 이행강제금은 어느 누가 법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명령을 때렸는데 그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 묻어서 이행하겠죠. 예, 이행 강제금이고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굵은 5번 허가 위반 때
원상 회복 명령을 때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첫 번째 허가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해야죠. 허가받지 않고 하면 허가 위반. 두 번째요.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은 대로 해야죠. 3,000제곱미터 하겠다고 허가받아 놓고 포크레인 아저씨 불렀다고 해서 5,000 깎아주셔. 안 되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면 개발행위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은 공법에서 자주 나오니까 먼저 보시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긴 것에 따른 처벌은 처벌이고 위반 상태로 계속 놔두면 옆집 아랫집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 상태를 고치라고 시정하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근데 여기는 칠판요. 예를 들어서 노란 거 빨간 거 안 하고 형질 변경만 했으면 이걸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법을 위반했으면 아예 땅을 덮으라고요. 덮으라는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때렸으면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을 해야죠. 그런데 원상회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사정할 게 아니잖아요. 법도 위반했고 기회를 줬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뭐로 가고요? 대집행으로 갑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그 자리에 따라 달라요. 관청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습니다. 돈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으면 갖고 나와서 팔죠. 징수. 뭔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청에서 대신할 수 없는 뭔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회를 줬는데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처녀귀신요? 총각귀신요? 돈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뭘 때린다고요? 이행 강제금을 때리면 법 무서서 이행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세 가지 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목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행정청에서 강제를 한다고요. 행정 강제 그건 이제 우리 시험법에는 아닌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대집행인데 대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냐고요. 개통대비입니다. 여기 대집행이 들어가려면 우선 계고 경고장 다시 날리고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누구 책임자 누구 아래 대집행 들어갑니다. 통지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가서 대집행을 하고요. 대집행하는데 뭐 500만 원 들었다고 치죠. 근데 그거를 우리 세금으로요 이 사람한테 받아내야죠. 그런데 법도 위반하고 기회도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관청에서 와서 다 철거하고 대집행한 다음에 돈 내죠. 예, 여기 있습니다. 돈 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뭘 묻어두게 한 거고요. 이행보증금을 묻어두게 한 거죠. 이행보증금을 묻어둔 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뭐 하겠다고요. 대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에 이어지는 제도이고 또 이 하얀색 그 자체로 행정강제로 어느 하나의 축이 됩니다. 공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덮어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특광시구는 법을 지금 위반한 거였죠. 원상회복 명령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용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굵은 6번. 이제 뭐로 끝나게 되고요. 준공검사로 끝나게 됩니다. 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광시군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토지 분할은 지적도에 선 긋는 거고 물건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준공검사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행위 이제 절차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의 큰 틀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제도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어느 곳에서 개발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개발을 하나요? 허가받고 하나요? 허가받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고 그래서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계속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겠다고요. 아예 막아야 되겠다고요. 어디요? 신도시 만들 것이요. 재개발, 재건축 할 것이요. 그런 것들은 개발해봤자 다 낭비이죠.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을 못하게 막으려면 공수부대요, 경찰특공대요,
허가를 없애요. 허가를 막는 거죠. 허가 없다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였어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서는 일정 기간 허가 없다, 개발 못한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광시군이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윗사람들이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장군수 윗사람, 도지사도 뭐야? 특광시군의 전체 윗사람 누구도요? 국토부 장관도 뭐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도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묶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게 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인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단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인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인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번에 큰 차이가 있네요. 동그라미 1번 제한, 관청에서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 거쳐 제한. 심의 거쳐 제한했으니까 그러니까 변경하려면 연장하려면 그러니까 심의 거쳐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냐고요? 어디냐면 다음 쪽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171쪽 표의 첫째 줄 높게 끄깨깨깨깨끼이죠. 높게 끄깨깨깨깨끼에 대해서 허가 제한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게 끄깨깨깨깨끼에서요. 에 대해서 개발인 허가 제한을 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번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계획관리적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 앞에 좌청룡 우백호,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아시죠?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끝난 거고요. 또 개발하는 땅이니까 개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생보농자는 어차피 개발 초점이 아니니까 개발 못하는 거니까 걱정이 안 되고 중간 땅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2번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용도지역이 뭐든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 3번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인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때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요? 지둘려 하는 거죠. 지둘리시라고요. 언제까지요? 세계획 나올 때까지요. 세계획에 맞춰서 개발들 하시자고요. 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아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뭘 해야 될 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구역이죠. 역시 지둘려 하는 겁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곧 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3년, 여기는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는 뭐라고요? 심의 거쳐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연장 때는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계획 세우는데 3년. 어떻게 3년의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모양이네. 계획 세우는데 보통 한 5년은 걸리지. 나는 3년에 해볼게. 3년에 해본다고? 아이고, 그게 쉽게 되려나? 아무튼 하면 용하지. 내가 그러면 호떡 사줄게. 3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요. 계획 수립 중이죠. 아유, 3년이 안 되네. 계획하는데 좀 더 필요하네. 연장해야 되겠어. 당연하지. 계획 세우는데 어떻게 3년에 세워? 5년은 걸리지. 당연하지. 심의 거칠 필요도 없다고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표요. 이걸로 이제 이쪽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 행위 제한,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도시정비법, 건축법 보시면 되고 우선 여기서는 그러니까 표의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이요. 넷째 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인 허가 제한.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2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요.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까지 허가 제한, 행위 제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다 꿰지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단 짚고만 가면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 말고 특광시군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주지 않겠다 할 수도 있고 위에서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이요. 도시정비법의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제한. 거기는 관청, 시군구가 기본인데요. 시군구가 허가 내주지 않겠다 할 수도 있고 상급청에서도 허가 내주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요.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어떤 정책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도장 갖고 있으면서 허가 내주지 않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허가권자가는 도장 갖고 있으면 신청 들어오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도장을 뺏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윗사람이 허가 내주지 말라고 도장을 뺏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시군구가 건축허가 제한한다 X. 왜 그런지는 건축법의 기속행위라는 얘기를 보시면 낫습니다. 굵은 2번 절차 생략합니다. 시험에 출점 아니고요. 다음 쪽 와서 4절.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허가 기준 중에요. 개발할 때 그러니까 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또 개발할 때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중에 그 기반시설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72쪽에 굵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한 장 넘어가서 174쪽에 굵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다시 와서요. 172쪽 어디에 개발이 갑자기 몰리고 있거나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니까 건축물을 짓는 게 대부분이겠죠.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도로는 그대로지만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가 띠띠빵빵 막힙니다. 요만한 수도 파이프는 그대로지만 옛날 새집 살던 것보다 건물 10동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많이 물을 쓰니까 이제 물이 쫄쫄쫄 나옵니다. 불편하잖아요. 국민이 불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땅도 있어요. 그럼 보시죠. 어디길래 시설 설치가 곤란하냐고요. 진도에 강아지 한 마리 데리러 갈 때 배 타고 가세요? 차로 가세요? 물론 이제 어지간 분들 평택이나 인천 앞바다에 가면 자기 요트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트 타고 석양이 해 떨어질 때 쫙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요트로 쫙 내려가면서 와인잔 댕거리면서 진도에 도착해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상당수 서민들은 어떻게 하고요? 요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그 경부 고속도로 그다음에 호남 고속도로에서요 목포까지 가서요 거기서 또 다시 다리를 건너서 진도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또 강아지 똥 싸는 거 그 시트도 깔아놓고요. 그러고 해서 또 다시 서울이나 인천까지 와야 되잖아요. 바다에 다리를 놔서 차가 다녀요. 연육교, 육지와 연결한다. 신안 쪽으로는요. 전라남도 신안군 쪽으로는 섬과 섬 그 사이에 다 다리가 있어서 섬 6개 다 차로 다닐 수가 있어요. 연도교. 바다 위로도 차가 다니는데 또 설악산 가기 위해서 대관령 넘어갈 때도 다 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디길래 도로를 설치하기는커녕 도로 확장도 못하냐고요. 바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어디예요? 주상공이죠. 주상공이 어디예요? 서울 강남역이요. 서울 명동이요. 종로요. 또 대부분의 그 오래된 시들의 그 구시가지요. 차가 건물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건물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쩌다 이제 무슨 불고기집 하나, 그러니까 돼지 소갈비집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옥으로 놔두고 있죠. 거기는 돈 없어서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빌딩 2층에서 고기 파는 거하고 한옥에서 고기 파는 거하고 똑같은 고기지만 이쪽 고기를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 건물을 사서 도로를 확장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사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데 나머지 건물들이 20층 지었다고 치죠. 그런데 이 건물도 또 여기 있던 이 건물도 철거하고 나도 20층 짓겠다. 그러면 이 동네가 완전 이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설정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8층 이하로 지어라. 있는 걸로 간당간당 먹고 살자. 이걸 숨 쉴 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다 채워넣었다가는 아예 여기가 전체가 마비되니까 8층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주인들 이제 돈은 벌대로 벌었고요. 이제 분양 임대해볼까 하고 있던 판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옆집은 다 20층인데 왜 우리들은 8층 이하로 짓게요? 그럼 관청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늦었다고요. 일찍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20층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늦었어.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작게 지어라. 건축물의 뚱뚱 날씨엔 뭘 낮추고요? 건폐율을 낮추고 건축물가 높고 낮고 뭐도 낮추고요. 용적률도 낮춥니다. 용적률은 반까지 낮출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물을 작게 지어라. 건축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 밀도를 규제하겠다고요.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때린다. 땅 주인들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정부 방침이 규제 완화라며 우리 동네에 무슨 규제 구역을 지정하냐고 다들 반발하실 거라고요. 그 반발이 예상되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겠다고요. 땅 주인들끼리 얘기하죠. 우리 동네 뭐 한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대. 관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 아파트 살잖아. 너 관리사무소 없으면 어떻게 살아? 관리사무소 있어야지. 응. 관리가 좋은 건가 보네? 그리고 좋은 건가 보다. 하라고요. 예, 성공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개발행위 책임자가 누구예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보시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어디 2차로 길이 있고 기와집 한 채, 초가집 할머니 한 채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차로 길이 있고요. 거기에 기와집 한 채,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또 아니면 무슨요 상가, 그다음에 이것저것 조그만 연립주택 왠가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만 따져서 기둥 두께 탄탄하면 허가를 내준다. 이 2차로 골목길 있는 곳에 건물이 10동도 넘게 들어섰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동네가 완전 마비될 거잖아요. 관청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건축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대요? 모르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신도시가 들어섰거나 전철역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은 무슨 대기업이 오거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동네에 건축허가 신청이 물밑에 들어온다라고 싶으면 도로 부지를 확보해야죠. 공원 땅도 만들어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건물들이 들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와집이 있고요. 초가집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다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기반시설은 공적시설이죠. 그래서 물론 시설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적시설이니까 우리가 세금 등 공적비용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잘못됐죠. 여기에 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건축업자들 때문에요. 근데 건축업자는 손도 안 대고 뭐 한다는 식으로 건축업자는 기반시설 업어타고 건물 지어서 때도 무슨 전철역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무슨 오피스텔 문만 열면 몇 차로 도로와 만나는 무슨 오피스텔 그렇게 해서 광고해서 떼돈 벌어 나가고 우리는 계속 피땀 흘려 고생하고 그 돈으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갖다 기반시설 바치고 문제가 있잖아요. 니네들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 니네들도 돈을 좀 내. 그러자고요. 그러면 이 건축업자들에게 불이웃 돕기 돈을 받자는 게 아니라 무슨 돈을 받자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받자고요. 건축업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이름이 12글자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이름 4글자를 빼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들을 알고 이름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을 부담해요. 그럼 난 어떻게 돌을 지고 다니까? 공원을 어깨에다 메고 다니까? 어떻게 부담을 하라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 그럼 누구한테요? 당연히 건축업자에게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신축, 증축하는 건축업자들에게 돈을 걷는 겁니다. 그 돈 갖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기반시설 53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아무거나 설치하면 돼요? 안 되죠.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돈 걷었으면 그 돈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서 또 다 원래 있던 공적인 돈하고 잘 합쳐서 그러니까 어떤 거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이 동네에서는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 그 중에서도 뭐부터 먼저 설치해야 될 건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설치를 하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생각을 하라는 게 계획이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뭐라고 하겠어요? 어찌할지 계획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슨 계획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역시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따라서 누가 지정을 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청은 시험의 주된 초점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도 특광시군, 개발행위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구역도 특광시군이고요. 개발행위 허가제안만 특광시군뿐만 아니라 윗사람 얘네들 뭐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의견 듣고 개발행위 허가제안,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우수가 있었던 거였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이쪽 책 172쪽이요. 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 그림을 보셨고, 자, 이거면 이쪽 제도에 거의 한 시험에 나오는 걸로 치는 80%는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한 5개 지문 중에 4개가 여기서 나오고 기타 격까지 한 2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문장들,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